150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는데도 저녁 7시 이후로는 물 한 모금 뿐이었습니다. 안동에서 수십 년간 수학을 가르치시다 퇴직하신 71살 선생님, 7년째 당뇨 약을 하루도 빠짐없이 챙기신 분의 아침 혈당 수치였습니다. 혈당기를 새 것으로 바꿔보셨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 수수께끼의 범인은 음식도 아니고 약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범인이 무엇인지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범인을 막는 방법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작고 조용한 것들입니다. 가장 쉽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동에 사시는 허정민 선생님 71살이십니다. 평생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시다 퇴직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건강관리에 관해서라면 주변에서 모범이라고 부를 만한 분이셨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30분을 걸으셨고 밥은 반 공기만 드셨고 저녁 7시 이후로는 물 외에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신 이후 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약을 챙기셨습니다. 아내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양반처럼 성실한 사람이 또 있겠느냐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허 선생님은 매일 아침 혈당을 재셨는데 분명히 저녁을 조심하셨고 야식도 전혀 드시지 않았는데 아침 공복 혈당이 자꾸 올라가 있었습니다. 120에서 시작하더니 어느 날은 140, 또 어느 날은 150을 넘겼습니다. 선생님은 당혹스러우셨습니다. 분명히 어젯밤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왜 아침에 숫자가 올라가 있는 것인가? 혹시 혈당 측정기가 고장난 것은 아닌가? 새 측정기를 사서 다시 재어보셨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녁을 가볍게 드시고 야식도 참으시고 아침에 눈을 떠서 혈당을 재면 오히려 숫자가 올라가 있는 경험.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측정기가 고장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수수께끼의 범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의심하는 용의자가 3명 있습니다. 저녁에 먹은 음식, 약의 효과가 떨어진 것, 그리고 스트레스.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이 셋 다 진범이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의 이름을 알면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전혀 다른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4번째 용의자, 그 이름이 무엇인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용의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녁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혈당이 높으면 가장 먼저 어젯밤 저녁을 돌아보십니다. 혹시 밥을 너무 많이 먹은 것은 아닌가? 반찬이 짜지 않았나? 과일을 한 조각 더 먹은 것이 문제였나? 허정민 선생님도 그러셨습니다. 저녁 식단을 더 줄이셨습니다. 반 공기를 3분의 1 공기로 줄이셨고 국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오히려 아침 혈당이 더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리시겠지만 의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간에서 저장해 두었던 포도당을 혈액 속으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배가 고프니까 몸이 스스로 밥을 지어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새벽에 일어나면 인슐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도당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치솟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을 적게 먹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과식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녁을 아예 거르거나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은 새벽 혈당을 오히려 자극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허 선생님의 경우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성실함이 되레 독이 된 것이지요. 첫 번째 용의자, 저녁 식사. 완전한 범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범 혐의가 있습니다. 너무 적게 먹었을 때에 한해서 간접적으로 새벽 혈당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해결책을 말씀드릴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약을 먹었으니까 혈당은 알아서 조절이 될 것이다. 낮에 약을 챙겼으니까 밤에도 효과가 이어질 것이다.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구 혈당 강화제는 복용 후 10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아침 7시에 약을 드셨다면 저녁 7시쯤이면 그 힘이 상당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5시가 되면 거의 바닥에 가깝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우리 몸이 가장 취약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최영순님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68 되신 분인데 40년 넘게 재봉틀 앞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시면서 당뇨약을 아침 저녁 2번 드셨습니다. 어느 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약 복용 시간을 저녁에서 잠들기 직전으로 바꿔보자고 하셨습니다. 채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따르셨습니다. 3주 후 아침 공복 혈당이 평균 18 정도 내려갔습니다. 약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같은 약을 먹는 시간만 조금 달리 한 것입니다. 채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이 밤새 나를 지켜준 것 같다고. 전에는 약이 낮에만 일하고 밤에는 쉬었는데 이제는 밤에도 같이 깨어 있는 것 같다고. 잠깐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약 복용 시간을 바꾸시는 것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하셔야 합니다. 모든 약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종류에 따라 그리고 여러분의 몸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은 범인이 아니라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 약, 범인이 아닙니다. 다만 배치가 잘못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라고 말할 때 낮 동안의 걱정이나 화를 떠올리십니다. 자식 걱정, 병원비 걱정, 혼자 사는 막막함, 이런 것들이 혈당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르티솔, 이 호르몬은 낮에만 분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새벽에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감정적 스트레스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이 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기 위해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코르티솔을 대량으로 내보냅니다. 이 코르티솔이 간에 신호를 보냅니다. 포도당을 내놓으라고. 간은 충실하게 그 명령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새벽이 되면 혈당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용의자의 정체입니다. 감정적 스트레스가 아니라 몸 안의 호르몬 리듬 그 자체가 새벽 혈당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범인인가? 아닙니다.
코르티솔의 새벽 분비는 정상적인 생체 리듬입니다. 젊고 건강한 몸에서는 인슐린이 즉각 분비되어 이것을 상쇄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특히 65을 넘기시면서 이 자동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코르티솔은 예전처럼 나오는데 인슐린은 예전처럼 따라잡지 못합니다. 세 번째 용의자, 스트레스. 정확히 말하면 감정적 스트레스는 범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호르몬 리듬이라는 사촌이 있고 이 사촌이 네 번째 용의자에게 열쇠를 건네줍니다. 이제 네 번째 용의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이름입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새벽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던 피노메논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쉽게 풀면 새벽녘에 혈당이 저절로 치솟는 현상입니다. 2025년 미국 가정의학회지에 발표된 문헌 검토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연구 50편을 분석한 것인데 결론이 이렇습니다. 당뇨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이 새벽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절반 넘는 분들 대부분이 자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새벽 4시에 혈당을 재는 분은 거의 안 계시니까요. 여기서 더 무서운 연구가 있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인데 5,542명을 추적한 결과 새벽 현상이 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밤사이 혈당이 가장 낮았던 시점에서 아침까지 올라간 폭이 큰 사람들은 전체 사망률이 30% 더 높았다고 합니다. 30%입니다. 이것은 당화혈색소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낮에 아무리 잘 관리해도 새벽에 혈당이 급등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위험이 높다는 뜻입니다. 허정민 선생님의 아침 혈당이 140을 넘긴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낮에는 완벽하셨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아무런 준비가 없으셨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코르티솔과 성장 호르몬,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들이 동시에 분비되면서 간에서 포도당을 쏟아냈는데 그것을 막아줄 인슐린은 이미 힘이 다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범은 이것입니다. 새벽 현상이라는 호르몬 폭풍 앞에 우리가 밤을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 낮의 성실함만으로는 밤의 전쟁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범을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적의 이름을 알면 싸울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작고 조용한 것들입니다. 비싼 약도 아니고 복잡한 운동도 아닙니다. 잠들기 전 20분에서 30분 사이에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들입니다. 지금부터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 식초 1숟갈입니다. 미지근한 물 1컵에 사과 식초를 한 큰술 정도 타서 잠들기 30분 전에 천천히 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아세트산이 2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소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간에서 포도당을 내보내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새벽에 간이 포도당 문을 활짝 열려고 할 때 아세트산이 그 문을 반만 열리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2025년 영양학 학술지 프론티어스인 뉴트리션에 발표된 메타 분석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7개의 임상시험을 종합 분석한 결과
사과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공복 혈당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애리조나 주립대 연구에서는 취침 전에 식초 2큰술을 섭취한 제2형 당뇨 환자들의 아침 공복 혈당이 최대 6%까지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원액 그대로 드시면 식도와 위 점막에 자극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산 역류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속초에 사시는 국태호님, 74살이십니다. 30년 넘게 바다에 나가셨던 분인데 퇴직 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사과 식초를 매일 밤 드시기 시작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아침 공복 혈당 평균이 135에서 119로 내려갔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 분의 경험이고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님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다에서 폭풍이 올 때 뜸을 내리듯 밤에 식초 한 숟갈이 내 혈당에 뜸을 내려주는 것 같다고. 두 번째는 따뜻한 계피물입니다. 물 한 컵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넣고 잠들기 20분에서 30분 전에 천천히 드시는 것입니다. 계피에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포의 문을 조금 더 잘 열리게 해서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더 잘 들어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간 포도당은 혈액 속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혈당이 낮아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따뜻한 물 자체가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체온이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과정이 깊은 잠에 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깊은 잠은 그 자체로 혈당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 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반 이하인 사람은 저녁 코르티솔 수치가 50% 더 높았고 이것이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고 합니다. 정정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잠을 깊이 자는 것과 오래 자는 것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깊이입니다. 계피물 한 잔은 이 깊은 잠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혈당도 돕고 수면도 돕고 수면이 다시 혈당을 돕는 좋은 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 한 줌입니다. 아몬드 10개에서 15개 또는 호두 서너 알 정도 약 20g입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천천히 씹어 드시면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용의자를 조사할 때 말씀드렸지요. 너무 오래 공복 상태가 이어지면 간에서 포도당을 과도하게 내보낸다고. 견과류 한 줌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견과류에는 양질의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몸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간에게 굳이 포도당을 내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아몬드 20g에 마그네슘이 약 50mg 들어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이라는 것이 최근 연구에서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내분비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 320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 시험인데 마그네슘을 보충한 그룹에서 혈중 코르티솔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멜라토닌 수치가 증가했으며 불면증 심각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코르티솔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새벽에 간이 포도당을 내보내는 명령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멜라토닌이 늘었다는 것은 잠의 질이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잠의 질이 좋아지면 혈당 조절 능력도 함께 좋아집니다. 이것은 제가 이번에 여러분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마그네슘은 혈당과 수면 사이에 숨은 다리 역할을 합니다. 2026년 초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마그네슘이 부족한 고령의 전 당뇨 환자에게 마그네슘을 보충했을 때 공복 혈당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견과류 한 줌이 작아 보이시겠지만 그 안에는 새벽 혈당 폭풍을 잠재우는 3가지 무기가 들어 있습니다. 공복 신호 차단, 마그네슘 공급, 그리고 안정적 에너지 유지, 이것이 3번째입니다. 4번째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치아시드 1스푼을 섞은 것입니다. 잠들기 20분 전에 반컵 정도 드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4번째가 5가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릭 요거트에는 유익한 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의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장이 건강하면 포도당의 흡수 속도가 조절됩니다. 여기에 치아시드를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치아시드는 물을 만나면 부풀어 올라서 젤 형태로 변하는데 이 젤이 장 속에서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대전에 사시는 원숙희님 66 되신 분입니다. 30년 넘게 회사에서 격리를 보시다 퇴직하신 분인데 혈당 관리를 위해 그릭 요거트와 치아시드를 매일 밤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2달이 지나고 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는 새벽 3시쯤에 꼭 한번 깨셨는데 요즘은 아침까지 푹 주무신다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예전보다 한결 가볍다고, 혈당 수치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아침을 맞이하는 기분 자체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반드시 무가당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당이 들어간 요거트는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무가당이라고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5번째입니다. 이것은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잠들기 직전에 하는 아주 작은 습관입니다. 호흡입니다. 자리에 누우신 후에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10번만 하시는 것입니다. 들이쉴 때 넷을 세고 내쉴 때 6을 세십시오. 약 90초 정도 걸립니다. 이것이 왜 혈당과 관련이 있느냐고요. 아까 코르티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깊고 느린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코르티솔 분비가 억제됩니다. 코르티솔이 억제되면 간에서 포도당을 내보내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호흡이 수면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깊은 잠은 그 자체로 최고의 혈당 관리 방법입니다. 코르티솔을 낮추고 수면을 깊게 하고 수면이 다시 혈당을 안정시키는 호흡 10번이 이 순환의 시작점이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5가지를 다 하시는데 걸리는 시간은 20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사과 식초 1잔, 계피물 1잔, 견과류 1줌, 요거트 반컵, 호흡 10번, 그리고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밤은 그중 하나만 시작하셔도 됩니다. 내일은 하나를 더 하시고 모레는 또 하나를 더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 함정. 저녁을 아예 거르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혈당이 높으니까 저녁을 안 먹겠다고 결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12시간 이상 공복이 이어지면 간은 비상 모드에 들어갑니다. 저장해둔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혈액으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간의 당 신생이라고 부릅니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혈당이 오히려 올라가는 역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을 거르시는 것보다 가볍게 드시고 잠들기 전에 견과류나 요거트 같은 간식을 소량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두 번째, 함정, 오후 늦게 커피를 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커피 자체가 혈당을 직접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카페인은 코르티솔 분비를 자극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에 드신 커피의 카페인이 저녁까지 몸에 남아있을 수 있고 이것이 잠의 질을 떨어뜨리고 코르티솔 리듬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수면의 질이 혈당에 직결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커피를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없는 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함정. 잠들기 직전까지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를 보시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잠의 깊이가 얕아지고 얕은 잠은 코르티솔을 더 많이 분비시키고 코르티솔은 새벽 혈당을 끌어올립니다. 잠들기 30분 전부터는 화면을 끄시고 그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5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 3가지 함정을 피하시는 것만으로도 새벽 혈당 관리는 한결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4번째 용의자 새벽 현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현상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새벽 현상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원인이 전혀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소모기 효과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은 밤중에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진 후에 몸이 반동으로 혈당을 확 올리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새벽 현상은 몸이 일어날 준비를 하면서 혈당이 오르는 것이고 소모기 효과는 밤중에 저혈당이 와서 몸이 놀라서 혈당을 올리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구별해야 하느냐면 대응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새벽 현상이라면 잠들기 전에 가벼운 간식과 코르티솔 관리가 핵심이고 소모기 효과라면 저녁 약의 양이나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한 번 혈당을 재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매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이나 3일 정도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새벽 3시 혈당이 정상이거나 약간 높은데 아침에 더 올라가 있다면 그것은 새벽 현상입니다. 반대로 새벽 3시 혈당이 70 이하로 많이 떨어져 있었다가 아침에 확 올라가 있다면 그것은 소모기 효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셔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낮에는 몸을 참 열심히 들여다봅니다. 낮에는 약을 먹고 밥을 조심하고 걷기 운동을 합니다. 불을 끄고 그냥 잠이 들 뿐입니다. 몸이 혼자 8시간 동안 일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텃밭을 가꾸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 물을 주고 풀을 뽑고 비료를 주십니다. 그런데 밤에 서리가 내리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덮개를 씌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룻밤에 서리가 한 달 동안 가꾼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새벽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의 노력을 밤의 무방비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목포에 사시는 도경수님 이야기를 잠깐 더 해드리겠습니다. 72살이시고 30년 넘게 가구를 만드시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나무를 깎고 다듬는 일이 평생 직업이셨습니다. 도님은 당뇨를 12년째 관리하고 계신데 이분도 허정민 선생님과 같은 수수께끼를 겪으셨습니다. 아침 혈당이 자꾸 올라가는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런데 이분이 세 가지를 바꾸셨습니다. 하나, 저녁 9시에 호두 세 알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둘, 잠들기 전에 따뜻한 계피물 한 잔을 드셨습니다. 셋, 불을 끄고 나서 천천히 숨을 10번 쉬셨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다듬을 때도 한 번에 깎으려 하면 나무가 갈라진다고.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다듬어야 결이 살아난다고. 혈당도 그런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에 확 바꾸려 하면 오히려 몸이 놀라는데 매일 밤 조금씩 조용히 돌보니까 몸이 따라오더라고. 저는 도님의 이 말씀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깜빡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틀을 빠뜨리셔도 괜찮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 잊었다가 다시 기억하는 것, 그 반복 자체가 습관이 되는 과정입니다. 건강은 완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은 약대로 드시고 정기검진은 정기검진대로 받으시고 그 위에 이 작은 습관들을 얹으시는 것입니다. 혹시 새벽에 자주 깨시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독 피곤하시거나 기분이 가라앉으시는 것이 오래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것은 혈당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도움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허정민 선생님의 아내가 제게 나중에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이 밤마다 식초 한 숟갈을 물에 타서 마시고 호두를 꺼내 먹고 숨을 세다가 잠드는 것을 보면 예전에 수업 준비하던 모습이 생각난다고. 내일을 위해 조용히 준비하는 그 성실함이 돌아온 것 같다고. 다만 전에는 학생들을 위한 준비였는데 지금은 자기 자신을 위한 준비라서 더 보기 좋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여러분은 몸을 위해 무언가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불을 끄고 주무실 예정이십니까?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다만 만약 무언가 하나를 해보시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가장 쉬운 것 하나만 고르십시오. 견과류 몇 알이 가장 쉬우실 수도 있고 호흡 10번이 가장 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만 오늘 밤 해보십시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수께끼 하나를 풀었습니다. 아침 혈당이 왜 올라가는가? 용의자 4명을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저녁 식사는 직접적인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적게 먹으면 공범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약도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복용 시간을 조정하면 더 잘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감정적 스트레스도 직접적인 범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호르몬 리듬이라는 사촌이 진범에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용의자 새벽 현상이 진범이었습니다. 코르티솔과 성장 호르몬이 새벽에 간에서 포도당을 쏟아내는데 나이가 들면 인슐린이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가지 작은 준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과 식초 한 숟갈, 따뜻한 계피물 한 잔, 견과류 한 줌,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치아시드 한 스푼, 그리고 호흡 10번. 이 5가지는 새벽 혈당 폭풍에 대비하는 조용한 방패입니다. 그리고 3가지 함정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녁을 아예 거르지 마시고 오후에는 카페인을 줄이시고 잠들기 전에 화면을 끄십시오. 새벽 현상과 소모기 효과를 구별하시려면 새벽 3시에 한두 번 혈당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온데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조금이라도 든든하게 해드렸다면, 주변에 혈당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 서로의 밤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허정민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선생님은 새벽 현상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호두 몇 알을 드시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고 조용히 숨을 10번 쉬신 후에 불을 끄십니다. 3달이 지난 지금 선생님의 아침 공복 혈당은 110대 초반에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아침에 혈당기를 들 때마다 긴장이 되었다고, 지금은 그 긴장이 줄었다고, 작은 것이지만 아침이 달라졌다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불을 끄시기 전에 딱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부엌에 가셔서 식초가 있는지 견과류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작이 준비가 되면 변화는 조용히 따라옵니다. 부디 오늘 밤은 여러분의 몸이 혼자 싸우지 않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작은 준비 하나가 밤새 든든히 지켜줄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